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가 인공지능 끝판왕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2.0으로의 대전환, 슈퍼컴퓨터 도조의 개발, 인간에서 출발해 인간을 추월하는 복잡성 해석, FSD 자율주행과 슈퍼차저, 그리고 오토비드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르기까지 테슬라가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한 확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앞으로의 10년이 인공지능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을 통해서 테슬라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미리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들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은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로봇에 적용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의 생태계의 핵심인 슈퍼차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에도 이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에너지 산업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그 에너지 산업에 들어가 있는 오토비드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로보택시의 모든 것, 그리고 자율주행의 모든 것이라는 이 두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왕국을 꿈꾸는 테슬라라는 영상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 배경을 함께 설명해 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혁신 슈퍼차저 새로운 충전 곡선 기술로 60% 단축 전망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근에 그 충전 곡선 기술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 기술로 충전 시간이 60% 단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그 테슬라의 수직 통합과 관련해서 그 연구 보고서를 두 편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그 키움증권에서 인공지능과 자동차 산업 테슬라의 AI 대의 시사점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 2.0의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안드레 카바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테슬라의 AI를 지금까지 이끈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최근에 7월달에 이제 사임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 발전에 아주 많은 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AI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18년도에 그 소프트웨어 2.0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2.0이라는 것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디자인 방식으로 사전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시스템 설계에 맞게 스택을 구축하는 탑다운 접근에서 벗어나서 데이터 세트를 축적하고 인공지능 신경망을 이용해 학습 데이터에 자사 모델을 최적화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를 했다. 즉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프로그래머가 직접 손으로 이제 쳐가지고 하나하나 쳐서 이제 확인하고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고 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많은 상황들을 놓습니다. 하드웨어가 지금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많은 사진들을 놓고 그런 사진이나 상황, 많은 데이터들을 직접 주입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학습하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2.0이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방식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논리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주어진 그런 많은 상황들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발전이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바로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그 전까지는 이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소프트웨어 2.0의 시대이고 가장 최근에 이런 그 정보 기술들이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2.0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하드웨어도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발전만으로는 안 되고 하드웨어도 발전해야 되는데 이 하드웨어 발전이 최근에는 굉장히 눈부시죠. 그래서 테슬라로서는 스스로 이제 그 D1 칩을 개발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기성품을 계속 사용했어요. 그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그 스스로 D1 칩을 이제 개발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도조라고 하는 슈퍼 컴퓨터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슈퍼 컴퓨터 도조도 최근에 개발을 해서 이 신경망 훈련을 통해서 FSD를 점점 더 완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처음 이제 도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초당 100경번의 연산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연산을 하고 많은 속도를 단시간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도조를 첫 번째 AI 대회에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를요. 그래서 이 도조라는 것은 인공신경망을 그 자기지도 학습을 통해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일론 머스크는 그 도조의 개발이 진행 중이며 공개 일정을 올해로 제시했다라고 이제 이거 작년의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조가 개발이 됐고 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인공신경망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FSD가 지금 거의 레벨 4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조가 향후 인공지능 훈련 범용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테슬라의 그 AI 그 업체의 진화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전이라고 하는 거죠. 운전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이 도조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 FSD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범용 소프트웨어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도 이 슈퍼컴퓨터가 활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학습을 하고 거기서도 또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게 향후에 이제 다음 케이스가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것이죠. 그래서 며칠 후면 두 번째 AI 대회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제품이 이제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조라고 하는 이 슈퍼컴퓨터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5,760개의 그 A1 그 GPU라고 하는 엔비디아 그 GPU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이제 1,600개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GPU를 1,600개를 추가를 해서 현재는 그 7,360개의 그 그 A100 GPU로 지금 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는 그 D1 칩과 함께 그 연산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약 28%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신경망 훈련을 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범용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적인 AI도 적용할 계획이다. 즉 지금은 그 운전이라고 하는 그런 한정된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똑같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용이라고 하는 것, 즉 다른 목적과 사업에도 지금 적용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며칠 뒤면은 두 번째 AI 데이가 열릴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인간이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복잡성은 그 단순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복잡하게 보이는 것을 단순한 요소로 나누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의 원인을 분석할 때 원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얽혀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분석이 힘들고 만약에 원인을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음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잡성의 가장 큰 특성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원리로만 움직이지 않고 서로 간에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상호작용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내일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맞는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며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을 만들거나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현대과학에서 드디어 이제 이러한 복잡성에 관해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이 해결하기에 너무나 복잡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걸 복잡성이라는 것을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이 인공지능이 발견하게 되는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운전이라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의 그 FSD가
지금 운전을 가능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도 인공지능이 해결할 거다. 그래서 더욱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성에 대해서는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둑 2016년에 그 알파고가 그 이세돌 구단과 이제 바둑을 뒀죠. 그래서 당시에만 하더라도 바둑은 인간만의 그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런 뭐 프로그램이 와가지고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알파고가 와서 이세돌을 이제 이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 딥마인드가 이제는 그 스스로 이제 코딩을 하는 알파 코드까지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성능도 굉장히 좋아서 어떤 대회를 했을 때 그 상위 25%에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은 뭐 컴퓨터만 전기만 꼽아 놓으면 계속 이제 돌고 끝없이 이제 학습하기 때문에 이 실력은 점점 더 인간보다 이제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2.0에 진입하게 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을 향상시키게 된 굉장히 급격하게 향상시키게 된 그런 배경이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인공지능이 운전에 적용되게 되니까 FSD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처음에는 그 발전이 별로 없었지만 점점 이 현재 3,500만 마일까지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은 굉장히 극적으로 이 발전하게 되죠. 극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연말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10만 명에게 베타 버전을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올해 연말에 가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사용자들에게 배포를 하겠다, 와이드 릴리스 하겠다라고 지금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죠.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데이터 축적 속도, 그 다음에 베타 버전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발견하는 시점, 그래서 완성하게 되는 시점이 굉장히 더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SD 완성 시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일론 머스크가 또한 CEO로 있는 그 보링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컴퍼니는 굉장히 그 시내 교통이 많이 막히는 곳에 지하 터널을 뚫어서 그곳에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회사인데요. 그 최근에 라스베가스에 이 지하 터널을 뚫습니다. 이것을 이제 루프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실제 테슬라가 전용으로 이제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되어서 이 효과성이 굉장히 입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링 컴퍼니는 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적용해서 짧은 시간에 그 적은 비용으로 이 굉장히 안정적인 터널을 뚫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그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IT 가전박람회라고 하는 CES가 있었는데요. 이 기간 중에 일평균 17,000명의 승객을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가장 그 라스베가스에서 길이 가장 막히는 그 스트릿 구간에 이 루프가 건설되어 있는데요. 지하에 그 2.7km를 약 2분 만에 주파하고 일평균 17,000명의 승객을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승객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루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터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운전자가 지금 탑승을 해서 이 교통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FSD가 완성이 되고 나면 운전자가 여기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무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로봇 택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의 그 로봇 택시가 적용될 곳은 바로 이 라스베가스 루프가 가장 처음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이 FSD를 통한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지금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링 컴퍼니에서도 지하 터널을 조금 더 이제 혁신적으로 이제 그 뚫고 완성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이런 지금 보이시는 차와 같이 여기서 이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테슬라가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슈퍼차저입니다. 이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이 충전할 때 너무 빠른 속도로 충전하게 되면은 그 배터리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배터리 손상을 줄이자고 너무 늦게 충전하게 되면 그만큼 이 사용자들이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충전을 하면서 그 배터리의 그 컨디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손상이 적게 되면서 빠르게 충전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거기서 학습하면서 발견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적용해서 그 충전 시간은 줄이고 충전량을 많게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 슈퍼차저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기술이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충전 곡선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 충전 속도, 충전 시간을 60% 현재보다 더 단축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10분 안에 90%까지 충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 두 영상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의 혁신 슈퍼차저 새로운 충전 곡선 기술로 60% 단축할 전망이다라는 그 영상과 테슬라 생태계의 핵심인 슈퍼차저라는 두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 에너지 산업에도 그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에 그 2021년 2월이죠. 텍사스에 그 30년 만에 극심한 한파가 몰아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굉장히 겨울에 온화한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겨울에 이런 전기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대비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히터를 많이 켜게 되고 동시에 이런 전력 소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3일 동안 정전이 되는 대정전 사태가 이 텍사스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곳에 이제 그 기가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생산 공장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그 메가팩을 80개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200메가와트에 달하는 용량으로 메가팩을 건설을 해서 이 전력이 남을 경우에는 여기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그 전력망에다가 이제 공급을 함으로써 정전을 막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오토비더라는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그 오토비더는 그 독립적인 전력 생산자와 유틸리티, 캐피털 파트너들이 자동적으로 배터리 자산을 수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트레이딩 및 제어 플랫폼이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앙에서만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산되어서 전력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양하게 생산하는 전력들이 서로 이제 거래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오토비더 플랫폼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생산 단가, 그 다음에 소비되는 소비 단가 등을 이제 책정을 해서 가장 이제 효율적인 그 단가를 책정해서 거래가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오토비더 플랫폼이 실제로 적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호주 소비자들이 운영 첫해 절감한 비용이 약 5천만 호주 달러에 달한다. 약 3,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또 이 전기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이제 테슬라는 그 차량 그 산업, 전기차 산업에 버금가는 그 에너지 사업으로 이제 확장하게 될 거다, 성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산업이 바로 그 테슬라의 그 숨겨진 성장 엔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호주 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 10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풍력 발전소 인근에 이제 건설이 돼서 발전량이 많은 밤에 초과 공급량을 저장해 뒀다가 수요가 많은 낮 시간대에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배터리 프로젝트였는데요. 앞으로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될 겁니다. 에너지 사업이요. 그러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그 가장 최대의 단점은 에너지가 이게 균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바람이 불다가 불지 않고 또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이런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균형적으로 생산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이 될 때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필수적인 부분이 앞으로 더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균형적인 생산과 수요를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이 산업이 골고루 이제 전력이 이제 그 거래가 되게끔 사용이 되게끔 이제 한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로 앞으로 테슬라의 에너지 산업에 그 포텐셜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인공지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며칠 후면은 두 번째 AI 데이에서 이 시제품이 공개될 것인데요. 이 FSD 자율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복잡한 세계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발전시킨다면은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범용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것이 또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거죠. 그 도조가 향후 인공지능 훈련 범용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운전이라고 하는 것에 특화돼서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그 FSD를 완성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완성이 되게 되면 그 과정을 똑같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법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실 몸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발로 서는 것, 네 발로 서는 것, 뭐 이렇게 해서 했었지만 실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탑재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면서 보다 완벽한 이제 로봇이 구현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가 인공지능 끝판왕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2.0으로의 그 대전환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된 그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게 되고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이 그동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도 인공지능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서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사실들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로운 값을 도출하게 되고 스스로도 코딩 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발전되게 되고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FSD 자율주행, 슈퍼차저, 오토비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확장된 사업들이 앞으로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무한한 포텐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10년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가 인공지능 끝판왕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